네, 2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줄거리 알려준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아까 저희가 평가한 내용은 1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빌런들을 총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스파이더맨 보기 전에 꼭 그 전편들 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예, 굳이 몇 시간씩 들여서 보지 마시고 저희 거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본 작품을 즐기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작품 자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한번 저희 양 기자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해피 호건이 갑자기 데미지 컨트롤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데미지 컨트롤에서 되게 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 데어데블이 이렇게 변호사로 나와서 활약을 해주는데 해피 호건한테는 법적으로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구해라라고 데어데블이 조언을 해줘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뉘앙스로 네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해피호건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그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 토니 스타크가 살아있을 때 이디스를 닉 퓨리한테 줬고 비상무기인 거죠, 한마디로. 예, 비상무기 같은 그런 장치를 닉 퓨리에게 남겼고 닉 퓨리는 그때 마침 이제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뭔가 업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뭐 인공위성과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제일 적당해 보이는 스파이더맨한테 줬다. 네. 예, 근데 닉 퓨리가 직접 주진 못하고 탈로스한테 대신 맡겨서 전달하게끔 했다. 어쨌든 지금 닉 퓨리가 지구에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네네. 데미지 컨트롤 담당자들도 네. 예, 다 아는 건데 닉 퓨리가 이디스를 피터 파커한테 줬다는 거는 데미지 컨트롤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몰랐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디스를 해피가 그 빼돌려서 줬다라고 추정하고 그래서 법적인 거를 지금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어쨌든 같이 계속 활동했던 거는 해피니까 내부자들은 해피가 이디스를 빼돌려서 피터 파커에게 줬다라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증명해줄 닉 퓨리는 지구에 없으니 지금 우주에 있으니까. 지구에 없으니 법적으로 곤란해진 상황이 아닌가. 당연히 그냥 닉 퓨리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닉 퓨리도 약간 쫓기는 입장 아닌가요? 공식적인 설정은 아직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언젠가 뭐 시크릿 인베이전을 조만간 마블이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거기에 출연한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 크럴 워 같은 뭐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캡틴 마블을 통해서 살짝 맛보기를 보여줬지만 그거를 위해서 위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결국은 이디스를 그냥 공식 루트로 해서 만약에 토니 스타크가 전달을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사람 대 사람 간으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발생된 게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으로 인해서 피터 파커에 대한 기억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적인 설정은 스파이더맨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스파이더맨이라는 이제 이름 자체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이나 이런 거는. 스파이더맨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그거를 매칭을 사람들이 못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터 파커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으니까. 네네. 그리고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오해를 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제이 조나 제임슨이 계속해서 그거를 설파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돌려보내고 나서 기억을 지우는 거, 저는 그게 동시에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버스에서 온 다른 빌런이나 스파이더맨들이 가고 나서 기억을 지우는 주문은 또 별도로 또 사용을 한 거잖아요. 번쩍하면서 다 사라지고 나서 스파이더맨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친구들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나서 고대 문자 같은 게 이렇게 막 확 퍼지면서 이제 그 기억이 싹 지워지는 걸로 이제 영화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아마 다음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에 나오는 부분에 뭔가 떡밥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걸로만 해서는 그 멀티버스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냥 돌려보내는 걸로는 정리가 안 되고 피터 파커에 대한 기억을 지워서까지 해야 어그러진 멀티버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지웠던 건데 그런데도 뭔가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때 마지막 두 번째 쿠키에 너 때문에 멀티버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예고편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터 파커에 대한 기억을 지운 것만으로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된 거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냥 더 이상 이제 MCU에 스파이더맨이 안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끝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래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네. 없는 거니까 오늘은 사이가 좋았어도 내일쯤에 갑자기 욕심이 발동해서 네. 계약이 망가질 수 있으니 네. 그냥 깔끔하게 계약된 것까지는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 거긴 하고 네, 이번 확실히 정리가 네, 마무리한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계약만 잘 되면은 지금 오늘 발표가 났나요? 그 뭐 한 편 정도 더 만든다고 그랬나요? 그게 아마 지금 LA 프리미어 이후에 나온 얘기 같아요. 소니 이제 픽처스 대표가 회장이 이제 인터뷰하기는 한 편 정도는 이제 확실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스파이더맨 메인 영화가 아니고 이번에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대돼서 이제 나왔듯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도 인대돼서 다른 MCU 작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작품이 한 편 나온다는 네, 그런 작품 한 편이 나온다는 단독 무비가 한 편 더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MC와의 그 합쳐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결국 소니가 바라는 이제 톰 홀랜드의 영화는 아무래도 저는 톰 홀랜드 주연이 아니고 톰 홀랜드 떡밥을 미리 저는 던져왔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 제이 폭스가 연기했던 일렉트로가 그런 데서 하잖아요. 뭐 흑인 스파이더맨 얘기를 잠깐 꺼내는데 지금 소니나 마블 코믹스에서 가장 밀고 있는 스파이더맨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일즈 모랄레스 캐릭터예요.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플레이스테이션 5의 처음 런칭 타이틀이 마일즈 모랄레스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푸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마일즈 모랄레스와 또 이제 피터 파커와의 관계에 대해서 영화를 좀 더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피터 파커는 뭐 했던 간에 혼자거든요. 근데 혼자이다 보니까 뭔가 같이 해야 할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드킥의 개념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마일즈 모랄레스로 바톤을 넘겨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소니 세계관과 MCU 세계관이 있다 그러면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소니 세계관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블적 MCU 부분과 소니적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관계,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그런 거기 사이에서 톰 홀랜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소니의 스파이더버스 세계관에는 확실히 마블 세계관과는 다르다는 게 지금 확실히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드러났죠. 지금 베놈이 있었던 세계관과는 MCU가 아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고, 근데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마일즈가 실사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소니 유니버스의 세계관에는 피터 파커라고 하는 흑인 그 스파이더맨이 차라리 그냥 있지 않을까 별도로. 네, 그래서 그냥 그 흑인 스파이더맨을 알아서 베놈이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톰 홀랜드가 베놈 무비에 출연할 것 같지는 않다. 아예 그냥 별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한번 유추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번 주문이 완전한 주문이 아니다. 아직은 미완의 주문일 뿐이다. 그래서 그 미완의 주문이 완성되는 거는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해결책을 잘 해결이 됐을 경우에 피터 파커에 대한 기약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피터 파커가 다시 어벤져스로 합류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만약에 소니와 마블의 계약이 잘 되면 그런 식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 역으로 차후에 이제 다음 어벤져스 이벤트까지 쭉 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두 회사의 뭔가 의견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서로 다 안 맞아서 결렬이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영화 정도에만 그냥 렌트 개념으로 톰 홀랜드가 출연을 하고 더 이상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세계관에서 캡틴 아메리카 같이 그냥 추억 속의 히어로로 그냥 남는 채로 이제 끝나는 추억도 없구나. 불쌍하다 피터 파커. 누가 피터 파커인지 기억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그런 스파이더맨이 있었다. 이 친구의 정체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더 블랙 위도우보다 더 끔찍한 결말인데 사실은. 정말 참. 블랙 위도우는 기억이라도 해주는데. 어른들의 세계는. 네. 어쨌든 톰 홀랜드가 계속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가길 원하는데 국내에 잘못 알려진 소식이 피터 파커가
뭐 3편의 뭐 스파이더맨을 더 찍어서 뭐 향후에 뭐 10년간 일자리가 보장됐다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그건 잘못된 오보죠. 그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한 달 전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나왔던 인터뷰인데 3무비라고 했고 그냥 주연은 아니고 출연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메인 롤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근데 그냥 출연한다 정도. 톰 홀랜드가 출연하는 3편의 영화는 뭐 만들 것 같다 였는데 인터뷰가 또 바뀐 거죠. 결국 한 편 정도는 확정이 됐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지금 소니 픽처스 대표. 소니 대표.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 발언이네요. 사실상 공식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한 편은 확정됐고 그 이유는 상황을 봐서고 지금 이번 작품의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예, 이게 피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평단의 반응이 좋고 관객 반응도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대로의 반응이라면 톰 홀랜드의 일자리는 좀 어느 정도 네. 예, 향후에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예. 세 번째 나눠볼 게 우리 이제 돌아온 스파이더맨들. 예, 그 부분을 전 시사회장에서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언론 시사회 때 끝나고 박수 제가 뭐 그렇게 뭐 기자생활을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끝나고 박수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위플래시라든지 나라랜드 같은 작품에서 끝나고 박수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상영 중간에 박수가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것도 2번이나. 네, 캐릭터 이제 등장했을 때. 네. 캐릭터 한 명씩 얘기를 해보죠. 톨베가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외에는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는 대표작은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위대한 개츠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메이저 배급사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었나. 최근에 뭐 기획이나 제작자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할리우드에서. 네. 어쨌든 그 짠한 모습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짠하잖아요. 토비 맥과이어는 촉새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스파이더맨 캐릭터인데 이번에 진짜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오래 잊고 있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본인도 사실 경험했던 거니까 그린 고블린과의 맞대결에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했죠. 분노하고 막 엄청나게 때리긴 때리는데 결정타에 날리려는 순간에 막아주는 모습. 사실은 본인도 이제 신비오트에 감염돼서도 그랬지만 한 게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지 않을까, 그렇게 막지 않았을까. 그래도 막판에 칼 맞았을 때는 또 죽여? 막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설마 여기서 죽나? 그래 다행히 그냥 가볍게 그냥 날리더라고요. 많이 찔려봐서 괜찮다고 이러면서 유머가 돼서 다행이었지. 저는 숨격했어요. 설마 여기서 진짜 죽이나? 네, 그래서 또 죽여?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죽인다고?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 죽이진 않더라고요. 다음 또 캐릭터 얘기해보죠. 앤드류 가필드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연기했다 보니까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딱 10년 정도 이제 될까 말까인데 20년과 10년 차의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워낙 그때 처음 캐스팅 됐을 때 약간 얘기가 많았잖아요. 뭔가 곱상하게 생겼는데? 라는 느낌? 인상 자체가. 근데 앤드류 가필드가 확실히 키가 크더라. 저희 이번에 비교해 보니까요. 확실히 저기 등도 펴주잖아요. 이렇게 등 펴지는 거 보니까 키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앤드류 가필드는 어쨌든 출연을 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당연히 앤드류 가필드는 출연할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특히 이렇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놀랍지는 않았어요. 놀랍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오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탄성을 질렀죠. 모든 기자들이. 근데 앤드류 가필드는 확실히 스파이더맨을 벗어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수트를 벗고 나서 상당히 배우로서의 필모그래피를 많이 넓혀 왔었어요, 사실. 네, 특히 뭐 핵소고지 같은 작품이나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로 공개된 영화 틱틱붐을 통해서 노래까지 잘 부르는 그런 재능을 보였어요. 게다가 이거 홍보 인터뷰 때문에 틱틱붐 홍보 인터뷰 때문에 계속해서 스파이더맨 출연 여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배우의 이제 팬으로서는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뭐 나와서 정말 반갑고, 특히 뭐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의 장점은 뭐해도 입방정을 떠는 게 그들이 잘 유지가 돼가지고 톰 홀랜드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정말 잘 어울리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약간 MCU 세계관에서는 누군가의 죽음, 희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인격적인 뭔가 성장을 이룬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인피니티 워와 그 엔드 게임에서 그 두 타노스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는 어쨌든 사랑하는 딸 가모라가 죽는 거를 겪으면서 내적으로 성숙해져서 빌런이지만 모든 걸 다 해탈해버리는
그런 걸로 성장을 하는 걸 보여줬고, 대신에 엔드게임에서는 그런 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기 이념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공허한 그런 빌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그 메이 고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톰 홀랜드도 진정한 이제 뭔가 영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뭔가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버리잖아요. 네. 예, 데이를 위해서 한참 자아가 가장 강할 때고 사랑하는 연인과 모든 걸 다 그냥 던지고 세상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말을 내는 거니까 예, 그 과정이 참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작품은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저희 그 일부 평가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작품은 진짜 역대 나와있던 모든 MCU 무비 중에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네네. 네, 그런 작품이었다고 보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저희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준 빡대표였고요. 양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